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만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요. 실험 영상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224페이지 아래 보면은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라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험 영상 찍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우리 한번 학습 오늘 공부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실험 영상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학습지 나눠준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이렇게 녹인 용액에서 용액을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물질이 무엇일지 우리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험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해도 차이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출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제가 준비한 용액은요, 저 가운데 있는 파란 용액인데요. 저 파란색 용액은 교과서에는 물 100g에 황산구리 1g, 질산칼륨 30g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양을 조금 줄여서 딱 절반으로 물 50g에 황산구리 1g, 질산칼륨 15g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용매 100g당 녹는 용질의 그람 수이기 때문에 용해도로 치면은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저 용액의 온도는 약 40도 정도 되고요. 질산칼륨이 모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선 여기 옆에 있는 차가운 얼음물에 이 용액을 담굽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킬 거예요. 냉각을 시키면 용해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황산구리와 질산칼륨 두 개의 용해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석출이 되고 어떤 물질은 석출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볼 겁니다. 얼음물에 담궈서 차갑게 냉각을 시켜줄게요. 언제까지 냉각을 시켜줄 거냐면요, 이 친구의 온도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약 10도 정도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냉각을 시켜줄 겁니다. 지금 온도는 30도와 20도 사이 정도 되네요. 조금 더 냉각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10도라고 나와 있는 거 맞나요?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그냥 도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냉각한다라고 정도만 나와 있네요. 저는 10도 정도로 냉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도 정도로 해볼게요. 네, 15도 정도 됐습니다. 한번 용액을 볼까요? 제가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물을 한번 닦아볼게요. 자, 용액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아까는 완전 투명한 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투명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영상에는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시킨 용액을 제가 거름 종이에 천천히 제가 흘려 보겠습니다.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흘려 보낼 건데요. 조심히 타고 흐르게 흘려 보내 보겠습니다.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투과를 시킬 때에는 용액이 절대로 거름종이 위로 올라오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에 유의를 하면서 투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영상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용액 안을 보면은 뿌옇게 무언가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물질일지, 황산구리일지 질산칼륨일지
한번 교과서에 있는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보이나요? 어떤 물질이 안에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도 유리막대를 이용해 잘 거름종이에 투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여과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실험 결과를 가보도록 할게요. 거름종이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게요. 실험실 책상은 소중하니까 물이 묻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볼까요? 뭔가 모르게 푸르스름하게 무슨 물질이 하나가 남아있죠? 이 친구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가루 형태에 가까워요. 가루 형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조금 파란 거는 조금 파란 이유는 황산구리가 아직 여과가 덜 됐기 때문인데 황산구리가 완전하게 여과가 됐으면은 파랗게 나오지 않고 황산구리 수용액이 여과가 되지 않았으면 파랗게 나오지 않고 하얀색으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물질은 질산칼륨이고요. 이게 왜 질산칼륨인지는 우리가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겠죠? 물론 오차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제가 온도를 정확하게 재지도 않았고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또 완벽하게 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을 완벽하게 분리해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시간을 오래 두고 관찰을 한다면 우리는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해보았고요. 우리 나머지는 또 다른 실험은 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봤죠? 우리 실험 영상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영상에서도 미리 말을 했다시피 저 가루 같은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왜 질산칼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용액에는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질산칼륨과 그리고 황산구리를 섞었어요. 황산구리. 그리고 처음엔 40도씨 물에서 섞었고요. 그리고 15도씨로 냉각을 시켰습니다. 자, 용해도 곡선을 보면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얼마나 녹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40도씨의 물에서 약 60g 정도 녹을 수가 있네요. 질산칼륨은 60g. 그런데 우리는 30g만 넣었죠.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40도씨 물에서 약 30g 정도까지 녹을 수 있습니다. 30g. 그런데 1g만 섞었었죠. 1g. 그래서 40도씨의 물에서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녹았다. 모두 녹았다라는 걸 우리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15도씨로 냉각을 시켜볼게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처음에 넣은 상태 그대로 있고요. 15도씨면 한 이 정도 되겠죠? 15도씨에서 질산칼륨은
25g 정도까지 녹을 수가 있습니다. 25g. 자, 근데 황산구리는 어떤가요? 황산구리는 15도씨에서 한 18g 정도까지 녹을 수가 있네요. 18g.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산칼륨은 녹지가 않지만 질산칼륨은 다 녹지 않지만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 녹았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엔 질산칼륨이 다 녹아 있었는데 나중에 질산칼륨이 녹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다시 뱉어내는 거, 토해내는 거를 우리가 석출이라고 했었죠. 석출. 얼마나 석출되냐면 이 차이만큼 25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30g을 녹였으니까 5g만큼 질산칼륨이 석출되겠죠. 그래서 석출되는 건 질산칼륨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었는데 우리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분리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재결정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그림으로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질산칼륨과 그리고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황산구리. 근데 얘를 물에다가 섞었죠? 물에다가 섞었어요. 물에다가 질산칼륨 그리고 황산구리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냉각을 시켰고요. 냉각을 시킨 다음에 거름종이에다가 걸러줬어요. 거름종이에 걸러줬어요. 거름종이에 걸러줘가지고 이 아래에 떨어지는 거에는 물 그리고 질산칼륨 그리고 황산구리가 있는데 거름종이에 걸러지는 과정에서 순수한 질산칼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거에서 순수한 질산칼륨을 뽑아낼 수가 있다. 분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우리 교과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25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에 아래서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본 실험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적은 양의 불순물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고체 물질 질산칼륨을 용매, 물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40도씨에서 15도씨로 낮추어서 순수한 고체 물질 질산칼륨을 얻는 방법, 이걸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한다. 근데 재결정의 뜻을 보면은 용매를 증발시켜 라는 게 있죠. 용매를 증발시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한 소금을 얻을 때 이야기를 저런 경우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죠? 소금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닷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바닷물이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있고요. 우리가 얻고 싶은 소금도 있겠죠? 소금. 근데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있을까? 이것만 있진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바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래도 섞여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플라스틱도 섞여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섞여 있겠죠. 근데 우리는 순수한 소금만 먹고 싶지 모래가 섞여 있는 소금 혹은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소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물에 소금은 녹지만 모래, 플라스틱,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은 물에 녹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거름종이에다가 걸러줍니다. 거름종이에다 걸러주면 어떻게 되냐면 물에 녹는 것, 물과 함께 물에 녹은 소금은 같이 물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거름종이에다가 모래, 거름종이에는 모래,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여러 티끌들이 남게 되겠죠. 티끌들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여기도 질산칼륨을 그려줄게요. 티끌들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없애주면은 순수한 소금만 얻을 수 있겠죠. 순수한 소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질에서 순수한 소금만 얻을 수 있게. 이런 방법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한다. 재결정. 그래서 이런 경우를 주로 언제 쓰냐면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깨끗한 소금을 얻을 때, 그리고 합성한 약품을 정제할 때, 우리가 약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약품을 합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약품에 여러 불순물들이 섞이면 안 좋겠죠. 부작용도 나오고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합성한 약품을 정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재결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재결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는 깨끗한 소금을 얻을 때 그리고 합성한 약품을 정제할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재결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럼 정리해보기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했죠. 재결정. 그래서 재결정을 이용하는 예는 아까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소금을 얻을 때, 그리고 합성한 약품을 정제할 때 등이 있습니다. 네, 재결정 실험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한 번씩 다 같이 해볼 거니까요.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실험 하나 있을 거니까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영상도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